안녕하세요. 원예 통계학 이원호입니다. 오늘은 가설검정 세 번째 시간으로요. 비율에 대한 가설검정을 마친 다음에 유의 확률이라는 P-밸류라는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6장 2번 가설검정 2번 강의에서는 평균에 대한 가설검정을 다뤘었죠. 그래서 평균이 미우제로 어떤 값 미우제로인지 아닌지 양측 검정의 문제에 대해서 검정 통계학은 어떻게 됐고 H0의 귀무가설의 기가격은 이렇게 결정이 된다. 이런 범위에 표본 실제 얻어진 표본 평균값이 이런 범위에 놓일 때 이렇게 미우제로부터 좀 멀린데 얼만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H0를 기각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연결해서 우선 비율에 대한 가설 검정으로 오늘 강의는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비율에 대한 가설 검정은 사실은 원리는 똑같습니다. 평균을 다룰 때와 원리가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단측 검정, 좌측 검정의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측 검정도, 양측 검정도 다 마찬가지 같은 개념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H0는 P가 P0, 지지율, 불량률, 우리 시장 점유율 이런 게 알려져 있어. P0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작아졌다. 작아진 것 같은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예? 어떤 사건, 계기 이런 거를 통해서 작아진 것 같아. 예. 그런데 정말 작아졌는가를 가설 검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비율은 어디서 나왔죠? 모집단의 자료가 1, 0 성공일 때 1의 값을 주고 실패일 때 그 반대되는 때 실패일 때 0의 값을 주는 그런 자료, 그런 자료들, 그런 모집단으로부터 이제 비율이라는 것이 비율이라는 개념이 있다라고 그랬었죠. 자, 그래서 비율에 대한 가설 검정의 검정 통계량은 우선 표본 비율입니다. 이런 모집단에서 표본을 얻었을 때 X1, XN으로 표본을 얻었을 때 이것들의 평균이 곧 비율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X1, XN을 다 더해서 N으로 나눈 게 결국은 평균이더라. 이런 자료일 경우에는 평균이고 그걸 이제 평균이라고 부르지 않고 표본 비율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표본 비율 P-hat 진하게 쓴 거는 확률 변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평균의 개념이기 때문에 비율은 곧 평균의 개념이기 때문에 중심격한 정리에 따라서 정규 분포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럼 P-hat은 어떤 분포? 정규 분포. 평균은 이거의 평균이 P이고, 미안합니다. P-hat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이고 P이고 분산은 N분의 P1-P였어요. 분산이 P1-P였는데 그것을 표본의 크기의 N으로 나눈 그런 분산을 갖는 정규 분포로 취급할 수 있다. 그러므로 표준화를 시켜. P-hat 빼기 P 나누기 P-hat의 뭐요? 표준 오차. 분산의 루트 씌운 거로 표준화를 시키면 G라는 표준화 정규 분포 변수가 되고 물론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 다 형태만 조금 다르지 똑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G에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나이스한 예쁜 모양의 표준화 정규 분포 그림 하에서 H1이 P0보다 작다인지를 지금 파악하는 겁니다. P0보다 작다인지를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좌측 검정이라고 그랬고 소위 유의 수준이라는 것은 왼쪽에만 둡니다. 예? 양측 검정에서는 2분의 알파씩 양쪽 꼬리 부분에 두지만 좌측 검정에서는 왼쪽에다가만 두고 우측 검정일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우측에만 두게 되겠죠. 예. 그러면 결국은 요 표준화 정규 분포 상으로는 G 알파보다 작은 G 값이 나오면
표본에서부터 얻어진 표준화 정규분포의 변수입니다. 구체적인 관찰값들로 얻어졌을 때 여기에 나오면 이제 기각하게 된다라는 그런 그림이고요. 우리 뭐 1만에서 알파로부터 출발을 했는데 평균을 다룰 때 이제 좀 그 과정 건너뛰고요. H0가 참일 때, 즉 비율의 값이 주어진 P0 값일 때 H0를 기각하는 확률이에요. 그렇죠? H0가 참일 때 H0를 기각하는 확률이 알파라고. 그래서 이 그림과 연결해서 또 평균을 가설 검증했을 때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P는 P0이고 요 G, 요것이 마이너스 G 2분의 알파보다 작을 때 기각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이고, P 대신 P0를 집어넣으면 이제 이렇게 된 거고요. 그렇죠? P 대신 P0를 집어넣었어요. 여기다가. 여기 세 군데 전부 다. 그리고 P hat만 한쪽에 놓고 나머지를 전부 다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가격이 뭡니까? 이게 결국 기가격이 되는 거야. H절의 기가격이라는 거. 그 그림은 자, 다시 PS로 돌아와서 그래프상으로 그래프에서 PS를 보면 알파가 이 부분이고요. 그렇죠? 알파가 이 부분이고 P0로부터 얼만큼 멀리 실제 표본 값들을 얻었을 때 계산된 P hat 하나의 P hat 값이 이 부분에 놓일 때 여기에 떨어지게 되면 H0를 기각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 그림은 지난번에 평균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설명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P hat의 표본 비율의 확률 변수 P hat의 분포인데 모집단의 평균이 뭐라고 그랬어요? P0야. P0. H0가 참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P0와 멀리 떨어져서 얼만큼 멀리? 이만큼 멀리, 이만큼 이상이죠. 이만큼 이상 멀리 떨어졌을 때, 즉 구체적인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P hat 값이 이 범위에 떨어지게 될 때 H0를 기각하게 된다. 실제 그림상으로는 이 그래프상으로는 모집단의 평균은 P0임에도 불구하고 기각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충분히 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므로 귀무가설 P는 P0, 대립가설 P0보다 작다라는 H0의 기가격은 이만큼 멀리야. 이만큼 차이보다도 더 크게 차이가 나면 P hat 값이, 실제로 얻어진 P hat 값이 여기에 놓이게 되면, 이 범위에 놓이게 되면 기각하게 된다. 요거를 이제 조금 정리한 게 이겁니다. 이거는 왜 계속해서 지난번 평균에 대한 H0 기가격일 때도 보여드렸지만, 이 설명은 이제 우리가 가설 검증을 어떻게 하는가를 의미상으로 우리가 함께 이해하기 위한 표현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표현은 뭐냐? 똑같은 표현이지만 이거는 이제 컴퓨터가 계산해주는, 앞으로 오늘 설명하게 되는 P-밸류라는 것을 이렇게 계산한다. 뭐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뭐 해도 상관은 없고요. 의미상으로 이것이 지금 이야기하는 H0의 기가격, 유의 수준, H0의 기가격,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한 그런 표현입니다. 우측 검정의 이해. 자, 우측 검정. P가 P0보다 크다. 이럴 경우 H0의 기가격은 이제 함께 생각하면서 뭐 고민, 풀어보자는 거예요. 알아보자는 거예요. 표본 비율의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P0부터 이번에는 오른쪽이니까 더하고 이만큼은 똑같습니다. P0 1마이너스 P0 나누기 N 표준 오차. 이럴 때 H0를 기각하게 된다. 이만큼 유의 수준이라는 것이 이번에는 오른쪽에만 있기 때문에 알파가 1마이너스는 여기고요. 이렇기 때문에 G 알파, G 0. 이렇기 때문에 이제 더한 값, 요거를 더한 값보다도 더 클 때, 얻어진 구체적으로 계산된
관찰값들로 계산된 표본 비율 값이 P0로부터 멀리 많이 떨어져 있네라고 인정되는 부분이 여기라는 거죠. 그게 유의 수준이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함께 패키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유의 확률이에요. 용어가 자꾸 새로운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는 별로 나올 게 없어요. 새로운 용어가 별로 나올 게 없다는 말씀이고, P-밸류, P값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용어로는 유의 확률, 유의 수준하고 다른, 뭐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그런 용어입니다.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P값을 계산해서 줘요. 우리한테. 예? 어떤 통계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통계 분석에 대한 것이 프로그램 되어 있고, 물론 확률 분포들도 전부 다 프로그램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P값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얻어진 P값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P값의 개념 또한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 대체로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은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계산된 P값이 얻어질 수 있게끔 프로그램 되어 있고, 무슨 가설이라든지 유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거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유의 수준을 뭐 내가 지정을 해갖고 이것보다 무슨 유의 수준 5%보다 클 때는 기각하지 못하고 유의 수준 5%보다 작을 때 기각해달라라고 우리가 입력할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P값이 뭔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P값이란 실제로 얻어진 표본값들로 계산된 검정 통계량의 값으로부터 꼬리 부분의 면적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평균은 미유제로이다. 대립것을 미유제로가 아니다. 양측 검정의 물론 예가 되죠. 자, 우리는 표본값들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거죠. 그렇죠? 예. 100개면 100개, 50개면 50개의 어떤 자료들을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그 입력된 자료들을 가지고 뭔가 분석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력된 값들을 입력하면 우선 X바, 그 입력된 값들의 표본 평균값. 이게 지금 검정 통계량이 X바니까. 그것은 뭐 0.001초 내 표본 평균값이 계산이 될 거고요. X바, 확률 변수 X바가 X바보다 클 때의 확률의 2배를 해줍니다. 여기 2배는 양측 검정이기 때문에 2배예요. X바가 여기 있다라고 오른쪽 이쪽 끝쪽에 있다라고 전제하고 X바, 확률 변수 X바가 X바보다 스몰 X바보다 클 확률, 요 비검침 부분, 음영 처리된 부분, 요 부분이 지금 이거죠. 그렇죠? 이거는 그림상, 그래프상으로는 요 부분이야. 거기에 2배를 해줘. 2배는 양측 검증이기 때문에 2배를 준다. 자, 그럼 간단합니다. X바를 표준화시켜. X바 빼기 미우제로, 귀무가설에 나타나 있는 평균값 미우제로를 참이라고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미우제로 나누기 루트 n분의 S로 왼쪽을 정리해주면 오른쪽도 똑같이 해줘야죠. 그렇죠? 오른쪽은 뭐예요? 입력된 표본값들로 계산된 것들로 해주는 거야. X바 마이너스 미우제로 나누기 루트 n분의 S. 이거 소문자로 하죠. 소문자로. 예. 실제로 계산된 표본의 표준편차 S. 예. 로 하면 이거 계산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된 어떤 T값이라는 게 여기 나올 거고, 이거는 왼쪽은 뭐예요? 예. T라는 정규분포와 유사하지만 다른 자유도도 갖고 뭐 그런 아주 복잡한, 즉 FTT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랬죠. FT라는 T 분포의 확률 분포식이 물론 내장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예. 그래서 컴퓨터는 우리에게 요 값을 계산해서 P값을 제공해 주게 된다. 그러면 단측 검증일 때는 어떻게 되나?
뭐 이런 의문이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단측 검정일 경우에는 한쪽 꼬리 면적만 보기 때문에 이를테면 특별한 어떤 경우가 아니라면 컴퓨터가 계산해주는 P 값을 뭘로 반으로 나누어야지. 한쪽 꼬리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측 검정이라고 친다면 이쪽 꼬리 부분만 보면 되기 때문에 P 밸류는 요 값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렇게 만약 계산을 2배를 해서 계산을 해줬다면 우리는 그 계산된 P 밸류를 2로 나눌 때에 우측 검정의 P 밸류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조금 더 볼까요? P 값을 U의 확률이라고도 부른다. 알파를 일정한 값, 예를 들어서 0.05, 5%로 무슨 미리 주고 가설 검정을 하는 거는 초보적일 때, 처음 통계학 배울 때의 그런 가설 검정이고요. 계산된 P값, 부여를 했다면 5%로 미리 부여를 하고 가설 검정한 것보다는 계산된 P값이 작을 경우 P값 수준에서 H0를 기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P값이 얻어지니까 손으로 계산한 P값이 아니니까. 또 같은 말로 H0를 기각한다는 얘기는 P값 수준에서 유의적이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여기 또 박스 안에도 그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프로그램으로부터 P값이 얻어졌을 경우 그 값이 저는 10%보다 작다면, 단 P-밸류가 10% 작다면 이렇게 하자라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제 경영, 뭐 사회, 무슨 이런 문제, 뭐 철학, 심리 이런 분야에서 가설 검정, 그런 분야에서의 자료에 대한 가설 검정을 할 때 10% 작다면 H조로 기각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 경영이나 사회나 뭐 심리나 이런 것들은 자료들이 그렇게 뭐 일정한 자료들이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람의 심리, 행동, 행위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그 일률적으로 그런 어떤 행위가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은 좀 융통성이 있는 자료라고 그럴까요? 그럴 자료는 10%보다 작다면 H제로 기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뭐 수학이라든지 물리라든지 어떤 원칙이나 법칙이 있는 공학적인 자료, 기계 이쪽의 자료나 또 의학 자료, 생물, 통계 이쪽에서는 U의 수준을 이렇게 10%로 높이면 안 되고 P-밸류 값이 0.01, 1% 정도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P값이 여기 뒤에도 이제 조금 설명이 있는데요. P값이 얻어진 P값 수준에서 H0를 기각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는 P값 수준에서 유의적이다라는 표현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H0를 기각한다는 말이 유의적이라고 그러고, 뭐 보고서나 뭐 이런 데서는 H0를 기각한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나오지 않고, 왜? H0의 내용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논문에 H0의 내용을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H0의 내용을 모르니까 H0를 기각한다는 말이 없고, P-밸류 수준에서 유의적이라고 그냥 표현하는 경우가 일반적 표현입니다. H0를 기각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H1의 내용이 뒷받침된다는 거죠. H0의 내용을 이 자료가 가설 검정의 결과가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똑같은 표현입니다. 어떤 표현을 써도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논문이나 보고서나 이런 데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 자, 조금 강조해서 P값이 0.1%, 0.001 보다도 작다면 가설 검정 결과가 매우 유의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거나 H1의 내용이 강력히 매우 이런 뭐 부사 이런 거를 써서 표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여러분들이 통계학 배우면서 또는 다른 곳에서 통계학을 배웠을 때 일반적으로 알파를 5% 기준으로 해서 가설 검증하라. 뭐 이런 문제를 접했을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P값이 5%보다 작을 경우에 H0를 기각하죠. 알파를 5%로 두면 작을 경우 P값이 그렇죠? 클 경우 또 5% 0.05보다 클 경우에는 H를 기각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제 교과서에서 교재에서 강의실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그렇게 하나 써놨죠. 만약 P값이 0.051이라면 어떻게 할 건가? 채택합니까? H0를 기각하지 못합니까? 0.001 차이 때문에 뭐 똑같은 이야기야. 0.049 라면 어떻게 합니까? 기각합니까? 0.05보다 작으니까. 99 나오면 어떡합니까? 솔직히 말해 네 자리까지도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럴 때 내가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최종 결정을 하지 않고 나의 상관, 지도교수, 하여튼 내가 영향을 좀 받아야 되는 사람이 의사결정할 수 있게끔 처리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P값이 5%와 10% 사이일 경우에는 만약 5%로 유의수준을 놓고 가설 검증을 하는 거라면 뭐예요? H0를 기각하지 못하는 게 돼요. 그렇죠? 근데 유의수준을 10%로 정하게 되면 H0를 기각하게 돼. H0를 기각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P값이 P값을 써주고 H0를 기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건 이제 뭐 나쁘게 표현해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분의 의사에 맡긴다. 나쁘게인가요? 할 수 없는 거죠. 예? 할 수 없는 내가 접해 있는 현상이니까 그렇게 P 밸류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요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